오늘은 카메라 캡처하고 오픈 CV라는 걸 좀 다뤄볼 거예요. 사실 오픈 CV를 쓰면 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죠. 정말 많은데, 다음 페이지 좀 모아놨어. 사실 요것도 되게 옛날 버전이 제가 2009년에 처음 만든 작업인데, 이것도 멀티 카메라 써가지고 컴퓨터 비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옵티컬 플로우라고 요새는 검색하면 그냥 줄줄이 나오는 거 있어요. 그 옵티컬 플로우를 예전에 논문 보고 구현해가지고 그걸로 작업했던 작품이었는데, 근데 요런 류의 작업들을 요새는 진짜 쉽게 쉽게 할 수 있어요. 그 카메라 종류도 되게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고, 이게 이제 그 오픈 프레임웍스나 아니면 프로세싱 같은 걸 썼을 때 가장 수월하게 만들 수 있는 컴퓨터 비전 프로젝트 같은 거지. 요거는 뎁스캠이라는 걸 쓴 건데, 뎁스캠 중에 가장 많이 알려진 건 이 아이지. 요런 거 혹시 본 적 있어요? 요렇게 생긴 카메라. 요거는 이제 키넥트라는 모델인데, 키넥트 버전 2 윈도우즈 버전, 일반 RGB 카메라에다가 플러스 그 적외선 레이저를 이렇게 막 사방으로 방사해주는 적외선 센서랑 같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수신부, 송신부가 같이 들어있는 아이고, 요거랑 똑같은 기능을 하지만 요새 가장 많이 쓰는 뎁스캠은 요렇게 생겼어요. 사이즈가 엄청 작아졌죠? 그죠? USB 3.0 C 버전을 지원하는 뎁스캠이고, 요렇게 작아요. 이거보다 더 작은 것도 있어요. 저한테 지금 더 작은 것도 있는데, 이게 지금 손에 잡혀가지고 이거 가지고 왔어요. 이 아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외선을 송신하고 수신하는 부가 있고, 그러니까 보통 레이저로 이렇게 적외선을 빵 쏘고 그걸 가지고 밝기를 측정하거나 아니면 돌아오는 그 속도를 측정해서 그래서 거리를 추적해내는 기능이 있고, 플러스 그냥 RGB 카메라도 같이 달려 있어요. 이 적외선 카메라 이런 뎁스캠으로 되어 있는 건 사방으로 레이저를 이렇게 빵 방사한 다음에 뭔가 이렇게 멀리 있으면은 그 적외선 방사하는 게 조금 빛이 좀 어둡게 잡히고 가까이 있으면 좀 밝게 잡혀서 이렇게 이런 입체 같은 걸 막 구성하고 이런 포인트 클라우드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런 포인트 클라우드 같은 걸 구성하게 좀 적합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만들 수 있고, 얘는 이제 앞부분과 뒷부분이 정확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사람 얼굴 모양만 이렇게 추적해내 가지고 사람 얼굴이나 몸 형태만 떼내는 것도 되게 수월하게 되죠. 요거는 이제 보로노이 알고리즘하고 뭐 트라이앵귤러 같은 알고리즘 같은 거 써가지고 만든 건데, 이런 거 되게 많이 사용하죠. 그리고 뭐 아니면 뭐 화소의 명암만 가지고 이렇게 도트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아까 제가 얼핏 얘기했지만 옵티컬 플로우라 해서 내가 지금 이전 프레임과 지금 현재 프레임이 이미지가 나눠져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보통 이미지를 받을 때는 카메라는 연속적인 이미지를 받잖아요. 요렇게, 요렇게. 그래서 바로 직전엔 요 프레임이었다가 그 다음 프레임은 여기였다가 그 다음 프레임 3프레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프레임이 변화하잖아요, 보통. 웹캠이라는 게 사실 그런 거잖아요. 우리 영상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엄청나게 퀵실버만큼이나 빠른 동세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여기 있다가 그 다음 프레임에는 너무 많이 움직였나? 여기 있다가 그 다음 프레임에 이렇게 화면 밖으로 튀어나왔어. 그러면 요 프레임에서 요 프레임으로 이동할 때 색깔의 변화 같은 걸 추적해 보면, 이건 지금 너무 과하게 움직였지만 한 요만큼만 움직였다고 가정을 하면, 만약에 전 프레임이 이만큼이었다고 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전 프레임이 한 이만큼이고, 그러면 어때요? 여기 이 정도의 극심한 변화가 존재할 테고, 그리고 적당히 변화가 있는 이만큼의 픽셀들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픽셀의 값의 크기의 변화가 보통은 마이너스 255에서
255 사이일 텐데 요거의 앱솔루트 값,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이걸 다 양의 값으로 바꿔주면 앱솔루트 값이 나오는데 변화가 이전 프레임은 0이었다가 그 다음 프레임은 255로 올라갔다든지 아니면 그 다음 프레임은 128로 내려갔다든지 이런 식으로 값의 변화가 올라갔다 내려가는 걸 추적해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되게 쉬워. 이건 그냥 산술 계산이니까. 이렇게 산술 계산에서 값의 차이가 벌어지면 요걸 가지고 뭐랄까 흐름의 값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게가 픽셀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면 여기는 되게 무거웠다가 여기는 좀 가벼워졌어. 그러면 이쪽으로 흘러내려 픽셀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긴 되게 강하게 움직이고 여기는 뭐 적게 값이 작아. 그러면 이쪽으로 흘러내리도록 픽셀을 유도시킬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값의 변화를 가지고 각도, 그러니까 여기에 각각의 흐름의 벡터 같은 걸 쫙 배치해서 이것들이 이전 프레임, 이전의 흐름과 지금의 흐름을 비교해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흐름들이 퍼져나가는 걸 만들어내는 게 옵티컬 플로우야. 요런 플로우, 이러면 막 흐름이 막 생겨. 내가 지금 이거는 분명히 팔을 움직였을 텐데, 팔을 이렇게 움직였으면 팔의 흐름, 팔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 역학적인 흐름의 그래프들이 막 생기지. 벡터들이 생기지. 이걸 가지고 그림을 해내는 방법 같은 것도 있어요. 이 옵티컬 플로우는 왜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했냐면 요새는 컴퓨터 비전 가지고 우리가 인터랙션을 할 거예요. 싹 다 옵티컬 플로우를 써요. 모두가 다. 그래가지고 설명을 조금 길게 했어요. 뭐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고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보세요. 제가 여기 설명했던 이 캡처, 기본적인 캡처 라이브러리하고 오픈CV 라이브러리가 어떻게 극명하게 나눠지냐면 요거를 내가 지금 옵티컬 플로우를 만들었어. 뭐 여기에 뭐 망점을 가지고 여기에서 얼굴을 추적해냈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되게 어려워요. 신호 처리 중에서 조금 어려운 축에 속해요. 컴퓨터 비전에서. 이런 건 미리 짜놓은 걸 쓰는 게 최고. 여러분이 직접 짜면 안 돼. 이런 건 절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직접 짜지 않고 가져다가 써야 되기 때문에 가져다가 써서 잘 정리되어, 그러니까 가져다 쓸 수 있도록 잘 정리되어 있는 크로스 플랫폼 라이브러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걸 너무나 다행히도 오픈CV라는 파운데이션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프로세싱도 이 라이브러리를 크로스 플랫폼이니까 당연히 자바 버전도 있어서 갖다가 라이브러리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망점만 가지고 뭐 점을 찍어낸다든지, 아니 이건 어둠과 밝기만 가지고 점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그래픽을 만들다든지, 이런 되게 그래픽적인 표현이 있잖아요. 이런 그래픽적인 표현, 이런 것들은 그냥 색깔이 가지고 있는 화소의 어둡기, 밝기, 뭐 빨간색이 강한 거 이런 것만 추적해내면 되거든요. 이런 것도 되게 쉬워요. 엄청 쉬워서 이런 거는 또 그냥 기본적인 라이브러리인 캡처만 사용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뭐 내가 만약에 검은색, 내가 지금 카메라에다가 무슨 뭐 우리 그 필름에 있는 검은색 부분 있잖아요. 우리 태양 볼 때 이렇게 가시광선 필터거든요. 그 아이가. 그 아이를 이제 앞에다가 붙여놓고 적외선 라이트를 막 이렇게 휘두르면 그 적외선 라이트 부분만 추적해낸다든지 이런 거는 캡처만 써도 충분히 가능해요. 되게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우리 뭐 이것저것 나열을 해봤지만 두 가지를 다 다뤄볼 거예요. 이런 거 이제 이런 건 외곽선을 트래킹해내는 건데 레이블링이라는 그 디지털 신호 처리 중에서 레이블링이라는 알고리즘을 찾으면 이런 거 금방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이렇게 위에서부터 이렇게 얘 뭐냐 그 크리스 밀크라는 되게 유명한 뮤직비디오 감독이 엔지니어랑 같이 만든 작업인데요. 사람이 이렇게 앞에 서면 키넥트 같은 이런 뎁스 센서로 외곽선을 딱 따가지고 이렇게 사람 모양을 일단 만들어준 다음에 그 뒤에 날개 같은 걸 막 펼쳐줘요. 날개를 펼쳐주고 날개 펼쳐진 게 이렇게 하나씩 분해돼 가면서 다리까지 다 사라지게 되는 뭐 그런 아주 묘한 알고리즘으로 만들어낸 그래픽인데, 이런 거는 캡처만 좀 잘 써도 할 수 있어요. 이런 거는. 물론 당연히 오픈CV를 써도 너무너무 쉽게 할 수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진짜 명암만 가지고 추적하는 거지. 요거는 LCD가 보통은 이렇게 전극을 주면은 블랙, 전극 안 주면 화이트, 아니 그 반대인 경우도 있어. 그래가지고 온오프만 되는 16개의 면을 사용해서 만든 16단계의 LCD 모듈이거든요. 그 모듈들의 전극을 16개 중에 어떤 것만 줄 건지 뭐 이런 걸 선택해서 이렇게 명암을 표현하는 작업인데, 이런 거는 아주 전형적인 그냥 캡처에 있는 기본 기능만 사용해도 작업할 수 있는 거. 이런 건
아주 어렵지. 이런 거 오픈 CV로 사람 인체의 뼈대를 찾아주거나 아니면 포즈넷이라는 아이를 써야 돼요. 포즈넷도 오픈소스로 만들어진 건데 카메라 입력 받으면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 그냥 이 사람의 뼈대를 바로 찾아내는 이런 식으로 진짜로 찾아내. 실시간으로. 이거 굉장하잖아요? 이걸 찾아낼 수 있다니. 예전엔 불가능하던 일이지. 이 포즈넷 같은 걸 사용해서 제작할 수 있어요. 캡처에 오픈CV를 쓰거나 아니 그냥 오픈CV를 쓰거나 아니면은 포즈넷 같은 걸 쓰거나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볼 거는 첫 번째로는 한 요거 정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손이든 뭐든 간에 사람이 여기 어둡게 밝게를 쪼개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면을 나눈다든지 아니면 이전 프레임과 지금 프레임의 변화 같은 걸 찾아낸다든지 이런 걸 먼저 한번 해볼 거예요. 이거 뭘 쓰면 되냐면 당연히 웹캠을 사용하기 위해선 프로세싱 파운데이션에서 지원하는 비디오 라이브러리를 설치해야 돼.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이거 설치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운드도 설치하라고 하긴 했는데 사운드는 안 쓸 거예요. 비디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비디오 설치하시면 돼요. GS 스트리머 베이스드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써져 있는 거 설치가 되었나요? 지난 시간에 이미 설치하라고 했기 때문에 설치가 다 됐을 거예요. 자, 그럼 비디오가 다 설치가 됐으면 시간을 조금 절약하기 위해서 미리 오픈CV도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오픈CV라는 걸 찾아서 인스톨을 해주세요. 오픈CV는 가끔씩 그냥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으니까 껐다가 켜주세요. 설치하고 나면 프로세싱을 그냥 다 껐다 켜주세요. 자, 비디오 라이브러리를 써야 되는 거 말씀을 드렸죠. 자, 요 비디오 라이브러리는 요 네 가지 정도가 중요해요. 네 가지 정도, 네 가지만 제가 한번 와, 이거 되게 좋다. 이거 되니까. 자, 임포트에 당연히 프로세싱에 비디오 라이브러리를 추가해 줘야 되고요. 캡처에서 비디오 이렇게 객체를 하나 만들어 줘야 돼요. 사실 이제는 뭐 원래 이제 문법을 거의 대충 막 넘겼으니까. 근데 지난번에 그 한 뭐 5명 정도라도 데리고 클래스를 좀 공부를 해줬다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런 캡처 같은 건 이제 그 클래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클래스에 객체인 비디오라는 걸 만들고 이 비디오에 new 캡처 이렇게 하면 이 비디오가 생명을 가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인스턴스화가 돼서 이 비디오를 이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임포트하고 캡처 객체 만들고 이 아이한테 사이즈까지 주어가면서 이 카메라가 지원하는 해상도가 여러분 160, 120까지 지원을 하면 160, 120 이렇게 쓰면 되고요. 여러분 맥 쓰는 친구들은 이게 160, 120이 지원이 안 될 거예요, 아마. 720, 640, 480이나 720, 480이나 뭐 이런 해상도만 지원이 될 텐데 그런 해상도를 뭔가 써줘야 돼요. 이 디스는 내 자신의 기능을 가져오겠다라는 뜻처럼 이해를 해도 괜찮아요. 보통은 이제 우리가 메인 함수 같은 걸 만들어서 프로그램 돌리면 프로그램 주변에 클래스들이 엄청 많이 붙는데 그 중에서 내가 지금 메인 가장 주요한 행동을 하는 아이의 기능을 따오겠다 혹은 그 아이한테 붙이겠다 뭐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 비디오 점 스타트 하면 야 이제 비디오 캡처 시작해줘 뭐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거는 어디에 들어갈까? 요거는 그냥 밖에 있으면 돼. 요 아이는 어디에 들어갈 것 같아요? 셋업 해주는 뭔가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셋업에 들어가요. 자, 그렇게 비디오가 이렇게 불러와졌으면 시작이 됐으면 매 프레임 비디오를 업데이트 할 수 있을까? 자동으로? 불행하게도 비디오가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안 돼요. 그래서 비디오는 이렇게 리드를 한번 해줘야 되는데 이 리드는 캡처 이벤트라는 거 안에서 써주는데 이거 좀 이따가 바로 다음 페이지에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금방 이해 갈 거예요. 이 캡처 이벤트라는 걸로 비디오를 계속 리드 해주는데 이거는 컴퓨터 화면의 업데이트랑은 전혀 별개예요. 그러니까 비디오가 프레임 레이트가 15프레임밖에 안 나올 수도 있고 30프레임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뭐 어떤 프레임이 나올지 전혀 알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돌리는 프로그램은
내 카메라의 프레임 레이트까지 규정하기는 좀 어려워요. 사실 규정할 수 있어. 여기 컴마 찍고 30 이렇게 쓰면 되긴 하는데 잘 안 돼. 생각보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30프레임까지 지원되는 웹캠이에요. 이러고 사도 그게 30프레임이 지원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네 맘대로 되는 뭔가 카메라라서 카메라가 프레임마다 어떻게 리프레시 되는지는 그 프로그램의 요 하고는 좀 다르게 카메라가 읽을 수 있는 상태인지를 체크한 다음에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그런 함수 안에 집어넣는 게 좋죠. 자, 그리고 비디오가 이렇게 매번 업데이트되면 이 아이를 비디오를 0,0, 가로 사이즈, 세로 사이즈 위치에다가 이렇게 그려주세요. 뭐 이런 함수는 매 프레임 반복하는 거니까 드로우에다 써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내 덩어리가 전혀 다르게 움직여줘야 되고 이 내 덩어리는 반드시 필요한 아이들이에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 볼까요? 자, 그래서 임포트 프로세싱 비디오 뭐 별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써놨는데 제가 여기다가 그냥 바로 프로그램을 짜볼게요. 자, 내부 라이브러리에서 저희 비디오 추가해 볼게요. 비디오 프로세싱 비디오는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되고요. 비디오는 원래 MOV 파일 플레이 시킬 때도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그냥 캡처 말고 뭐 그냥 무비 뭐 이렇게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카메라만 다룰 거니까 웹캠만 다룰 거니까 캡처한 다음에 비디오 이렇게 써주고요. 보이드 셋업에서 비디오는 뉴 캡처. 야, 이제 캡처 활성화 시킬 거야. 어떻게 활성화 시킬 거냐면 나 자신한테 뭔가 내 권한을 일단 뭐 가져올 거고 뭐 여러분 캠이 해상도가 얼마가 지원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640480으로 합시다. 640480으로 나는 불러올 거야. 이렇게. 그리고 비디오 점 스타트 이렇게 써주시면 프로그램을 이미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윈도우 사이즈를 안 정했네. 윈도우 사이즈도 640480으로 합시다. 640480 제 화면에서 좀 너무 작은데. 1280에 960으로 할게요. 여러분 다 잘 볼 수 있게. 보이드 드로우에서는요. 이미지를 그려줄 건데 이미지는 이미지 그릴 때 쓰는 함수예요. 여러분 지금 아직 P 이미지 같은 거 전혀 안 다뤄봤기 때문에 뭐 좀 생경한 뭐 함수일 거예요. 근데 뭐 상관없죠 뭐. 0, 0, 화면의 가로 사이즈, 화면의 세로 사이즈 이렇게 써주면 비디오가 매 프레임 업데이트 되면서 화면에 그려지는데 당연히 플레이 시키면 안 그려져요. 아무것도 못 그려요. 이렇게 블랙 화면만 나와요. 왜 그럴까? 에러는 안 떴는데 플레이는 안 되네. 왜일까요? 여러분 혹시 여기 빨간색 줄이 가나요? 타이핑을 직접 해보셔도 괜찮아요. 제가 어차피 잠깐 기다려도 되긴 하는데 하지만 퀴즈를 다 보내고 나서 하자. 왜 그럴까? 제가 시간을 좀 이따 드릴게요. 타이핑할 시간을. 제가 전 페이지에서 잠깐 뭘 설명하다가 그냥 훅 지나간 게 있어요. 뭔가 비디오는 지가 알아서 이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속도하고 비디오가 캡처되는 속도가 좀 다를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독립적으로 이 캡처는 작동해요. 그래서 이 캡처가 비디오가 캡처가 가능한 순간에 요 비디오 캡처 프로그램이 어떤 이벤트 같은 걸 발생시키는데 그 이벤트를 처리해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캡처 이벤트 한 다음에 이거 캡처 C 이렇게 그러면 이 캡처 이벤트라는 아이는요 깜짝이야. 캡처 이벤트라는 아이는 비디오가 캡처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 때 그러니까 프레임이 업데이트가 되었을 때 새로운 픽셀이 생겼을 때 뭐 등등 그렇게 생겼을 때 그때 발생되는 이벤트고요. 이때마다 카메라를 읽어줘야 돼요. 이 캡처 C라는 아이는 여기 있는 캡처 비디오랑 같은 거예요.
예, 근데 이렇게 써놓은 이유는 그냥 요 비디오랑 이 아이는 좀 다른, 그러니까 그 용처는 좀 달라요. 예를 들면 이 캡처 이벤트는 이 비디오가 생성됐기 때문에 만들어진 이벤트이긴 하지만 요 있는 캡처 이벤트는 넘겨받는 인자 같은 거거든. 그래서 이 인자를 캡처를 넘겨받았으면 캡처해서 읽어줘 뭐 이렇게 명령을 주는 거지. 사실 요렇게 안 쓰고 여기다가 비디오.read라고 써도 드로우에서 작동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좋은 방법은 아니야. 요 캡처 이벤트를 쓰고 나서 어떻게 바뀌는지 볼까요? 네, 무비 이벤트는요, 비디오 파일 이벤트 할 때만 쓰는 거예요. 캡처 이벤트는 카메라 웹캠 이벤트 할 때 쓰는 거고, 무비도 프레임 레이트가 있거든요. 카메라 라이브러리가 잘 안 되니까 저희가 그거 말고 카메라 다음번에 우리가 쓸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카메라를 안 쓰되 카메라를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준비 과정을 거쳐주는 공부를 좀 한번 해볼게요. 음, 오늘은 이미지를 좀 다뤄볼 거예요. 이미지를 다루고 PDF 라이브러리를 그대로 써가지고 뭔가를 만들어 볼까 생각 중이에요. 예, 이거 제가 제 방에 음, 요런 거가 제 방에 하나 있는데 보이실라나 잘 모르겠네. 리소로 프린트한 건데요. 요게 그 전에 제가 원래 저는 인쇄물에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리소 프린터가 왔다 그러길래 재빨리 그냥 진짜 빠른 속도로 그 프로세싱으로 코드를 하나 짜가지고 이미지를 바로 벡터 그래픽으로 만드는 걸 전환하는 걸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래서 출력을 해봤던 건데 괜찮아요.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서 그래서 바로 한번 저런 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저희가 자, 그럼 이미지가 보통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자, 우리가 보통은 이미지를 화면에 포토샵으로 이렇게 뿅뿅 만들면 3 곱하기 3짜리 이미지를 만든다고 가정을 하면 3 곱하기 3짜리 이미지가 있으면 우리는 3 곱하기 3이라고 쉽게 뭐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상상을 할 수 있지만 실제 이미지는 이렇게 저장이 되죠. 그리고 픽셀의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다고 가정을 금방 쉽게 할 수 있지만 사실 상상하는 거랑 다르게 컴퓨터가 이미지를 불러올 때는 이렇게 긴 띠처럼 불러오게 돼요. 그래서 내가 3 x 3으로 나눠진다 뭐 이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로 이미지 같은 경우 이렇게 우리가 로 파일로 사진 찍었을 때 로 파일 들어오는 거 보면 가로 세로 사이즈를 우리가 규정하지 않죠. 규정을 안 해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막 틀어지거나 비틀어지는 이미지 같은 거. 왜 원래 뭐 400 곱하기 300짜리 이미지인데 이렇게 생겼던 건데 401 곱하기 뭐 이런 식으로 불러와서 실제로 사진이 이렇게 로 이미지 불러오면 이렇게 불러지는 경우 본 적 있어요? 로 파일 이렇게 불러다가 가로 세로 픽셀을 제대로 지정을 안 하면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스큐되듯이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오는 경우가 생기곤 해요. 이런 거 되게 흔하게 있어요. 근데 요새는 포토샵 불러올 때 요새는이 아니라 그래서 포토샵 불러올 때 로 파일 불러오면 가로 세로 사이즈를 정확하게 규정하라고 창이 하나 뜨죠. 그래서 가로 세로 사이즈 입력해야만 그 사이즈대로 창이 떠지는. 그래서 이미지는 이렇게 3 곱하기 3이라고 우리가 저장을 해가지고 JPG로 저장을 하더라도 사실 저장될 때는 이렇게 긴 띠처럼 보통은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러올 때 이걸 3 x 3으로 불러오기 위해서 뭔가 약간 산수를 좀 해줘야 돼요. 계산을 해서 이 순번을 찾아주는 뭔가도 필요하고, 자, 그럼 순서를 찾아줘야 되는 게 하나 필요하겠네요. 내가 이미지를 다뤄가지고 이미지를 뭔가 이렇게 분해하거나 이러려면.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요 각각의 픽셀들이 내가 지금 만약에 요 0번 픽셀을 제가 가져온다고 칩시다.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픽셀을 가져와 보니까 이 아이는 레드와
그린과 얘는 PNG라고 치죠. 그래 투명도가 들어오니까 레드와 그린과 블루와 알파로 이루어진 컬러를 가지고 있네. 이렇게 이것도 우리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이 각각이 몇 픽셀짜리 얼마나 큰 값을 가지고 있는지도 좀 알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RGB는 보통은 0에서부터 255까지의 숫자를 가지고 0서부터 255라는 건 256단계의 값치를 가지고 있다는 뜻인 거고 256단계는 2의 8승을 뜻하는 거죠. 2의 8승은 이렇게 8칸으로 나눠져 있는 전하가 들어가는지 아니면 전하가 없어서 0이든지 1, 0, 1, 0 뭐 이런 식으로 표기되는 8칸의 박스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요게 여기에 뭐 우리 반도체나 이런 거 설명할 때 10, 10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0이나 혹은 1이라는 값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건 두 가지의 경우니까 두 가지 경우죠. 그죠? 그리고 요 두 가지의 경우를 가지고 있는 게 8칸이라는 거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점점점점 이렇게 2를 8번 곱해서 만들어진 숫자니까 얘는 2의 8승인 거고 결국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2의 8승이거든요. 그죠? 예. 자, 요게 8칸, 그러니까 결국 8칸을 2의 8승, 그러니까 8칸을 가지고 있다는 뜻은 8개의 비트 칸, 8개의 비트를 가지고 있다는 뜻인 거고 요 8개의 비트를 가지고 있는 요 8칸은요 컴퓨터에서 너무 많이 사용해. 너무 많이 사용해서 8개의 비트가 너무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이걸 1바이트라고 나누죠. 그래서 8개의 비트는 1바이트야. 그러면 결국 다시 돌아와 보니 레드가 1바이트, 그린도 1바이트, 블루도 1바이트, 알파도 1바이트인 어떤 값의 체계가 나오겠군요. 그럼 하나의 픽셀이 32비트이자 4바이트인 무엇인가가 되겠군요. 그죠? 각각의 픽셀은 4바이트씩을 가질 수 있다고 금방 추측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이 값을 가지고 사실 회색 이 값이 얼마나 어두운 색깔, 명도가 얼마나 어두워? 이렇게 물어보면 프로그램적으로는 사실 되게 간단하게 이걸 계산해낼 수가 있긴 해요. 레드 플러스 블루 플러스 그린, 레드 그린 블루를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눠주기만 해도 얘 회색 값이 나와요. 근데 이건 좋은 방법은 아니야. HSL이라는 색표준에서는 레드 곱하기 0.3, 그린 곱하기 0.59, 블루 곱하기 0.11이라는 수치를 써서 요걸 이렇게 다 더해주면 이게 1이 되거든요. 0에서부터 255까지의 숫자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요걸 가지고 회색을 찾기도 해요. 이게 HSL 방식의 회색 찾는 방법이에요. 근데 요게 이제 이거 굉장히 정확해. 왜 정확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신경의 개수 가지고 추출해낸 숫자거든요. 우리가 그린 스펙트럼을 훨씬 더 많이 구분할 수 있잖아요. 우리 시신경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녹색률을 엄청나게 잘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색을 추출하는 게 가장 회색에 근접하긴 하지만 이렇게 3으로 나눠도 되지만 또 되고요. 요 두 가지 방법이 있지만 더 쉬운 방법도 프로세싱을 제공을 하지. 그래서 그냥 브라이트니스 한 다음에 해당하는 픽셀 값을 이렇게 뿅 넣어주면 얘가 그냥 바로 회색을 추출하기도 해요. 얘는 그냥 정확하게 그냥 3으로 나눈 평균 값을 구하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브라이트니스 이렇게 쓰면 회색 값을 찾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어쨌든 3 곱하기 3이든 몇 픽셀 곱하기 몇 픽셀짜리 이미지를 이렇게 불러와서 각각의 픽셀의 번호만 잘 찾아내면 그 해당하는 픽셀의 회색 값도 찾을 수 있고 빨간색 값도 추출할 수 있고 그린과 블루도 추출할 수 있다는 것까지는 확실한 거네요.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이미지를 불러오는 방법만 알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걸 잠깐 지우겠습니다. 자, 이미지를 주석을 또 쓰자. 자, 이미지를 불러오는 건요, 프로세싱에서 엄청 간단해요. p 이미지 한 다음에 img 이렇게 쓰면 이미지를 그냥 바로 불러올 수 있어요. 불러올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어. 그런 다음에 img는 로드 이미지 한 다음에 점점하고 호호.jpg 이렇게 불러오면 이 호호.jpg를 데이터 폴더나 아니면 자기 폴더에서 찾아가지고 이미지 안으로 이렇게 뿅 넣어줘요. 그리고 이 이미지는 그냥도 그려줄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려주냐 하면 이미지 한 다음에 img는 제가 지금 불러온 파일의 이름이죠. 0,0 이렇게 쓰면 이미지를 0,0 위치에다가 그려줘요. 사각형 그리듯이. 엄청 쉽죠. 네. 그리고 또 이렇게도 그림을 그려줄 수도 있어요. img 한 다음에 0, 0, 100, 150 이렇게 쓰면 요거는 가로 사이즈, 요거는 세로 사이즈로, 요거는 x, 요거는 y 이렇게 써가지고 이미지를 x, y 위치에 가로, 세로 사이즈로 이미지를 그려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미지를 그리는 방식은 사실 요거 말고도 뭔가 그릴 때 가장 중요한 건 또 뭐가 함수가 있냐면 이미지 모드라는 것도 있어요. 이미지 모드, 우리 렉트 모드, 뭐 엘립스 모드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얘가 보통 그냥 코너에 무조건 그리게 되어 있는데 이미지 모드 센터 이렇게 쓰면 갑자기 이미지를 정중앙에 마우스 뭐 XY 좌표를 중앙에 두고 가로 세로 사이즈 크기로 그려주기도 해요. 자, 그러면 이미지 그리는 법은 엄청나게 쉬우니까 한번 이미지를 그리는 걸로 프로젝트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프로세싱 창을 한번 켜볼게요. 자, 이미지를 불러오려면 데이터 폴더를 써야 되잖아요, 우리가. 데이터 폴더를 쓴다는 건 무조건 화면, 이 프로젝트 자체를 어딘가에 저장을 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pimage 샘플이란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pimage 샘플은 어디에 저장되어 있을까? 프로세싱에 pimage 샘플이라는 게 여기 있군요. 그러면 제가 지금 이미지를 불러와야 되니까 아무거나 이미지를 하나만 한번 가져와 볼게요. EI를 좀 써볼게요. 이거 어쩔 수 없네요. 이런 발바닥 사진 같은 거 하나 어디서 주워와가지고. 자, 요만큼만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르기 하고요. 이미지 사이즈는 700, 700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100단위로 끊어낼 수가 있지? 굉장한데? 자, 그러면 UI를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프로세싱에 pimage 샘플에 foot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foot이라는 jpg 파일이 하나 생겼고 pimage 샘플은 여기 있네요. 그럼 내가 지금 내 프로젝트에서 p이미지를 불러온다는 건 p이미지 한 다음에 이미지, 무슨 이미지가 될지 잘 모르겠어. 그리고 우리 void 셋업에서 사이즈는요 1400 곱하기 1400 엄청 큰 사이즈로 창을 한 번만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img는 로드 이미지 한 다음에 foot.jpg 이거 얼굴 사진으로 하는 게 좋은데 사실 좀 고민되네. 이게 명함차를 가지고 뭘 하는 거라서 그냥 괜찮아요. 자, 그러면 void draw에서는요 제가 마우스를 쫓아다니면서
회색으로 화면을 칠해주는 걸로 하고요. 화면에 이미지를 그리는데 img를 가지고 이미지를 그릴 거고요. 마우스 x, 마우스 y에 200 곱하기 200으로 한번 이미지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왼쪽 귀퉁이를 기준으로 이미지를 이렇게 그려낼 수 있죠. 엄청 간단하죠? 그죠?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약간만 변형을 해서 아까 제가 이미지 모드라는 걸 쓸 수 있다고 했죠? 이미지 모드 센터 이렇게 쓴 다음에 다시 그려보면 이번에는 화면의 정중앙에 이렇게 쫓아다니게 할 수도 있겠군요. 자, 그러면 얘를 가로 나누기 2, 세로 나누기 2로 한 다음에 이 아이를 마우스 X, 마우스 Y로 바꿔주면 당연히 내 마우스의 위치에 따라서 이미지 사이즈가 변형하는 것도 만들어낼 수 있겠군요. 그리고 당연히 백그라운드를 지워주면 이렇게 궤적을 그려낼 수도 있겠군요. 자, 그러면 이미지를 불러와서 화면에 뿌려주는 것까지는 여러분이 지금 해볼 수 있는 거니까 한번 작업을 해보시고요. 저는 요 코드를 여러분이 짜시는 동안 잠깐 사람 얼굴을 구해 올게요. 저는 This person does not exist라는 사이트에서 가져온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얼굴을 사용할 생각이에요. 겐이라는 이렇게 생성적 그리고 적대적 네트워크라는 되게 독특한 그 알고리즘이 하나 있는데 그 알고리즘으로 중간 단계 이미지를 만들거나 아니면 그 최종 결과물 이미지를 추측해내거나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요거 가지고 만들어진 얼굴을 하나 불러왔고요. 700 곱하기 700으로 하기에는 조금 큰 것 같아서 제가 한 300 곱하기 300짜리로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얘는 face.jpg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face.jpg가 어디 저장되어 있니? 여기 저장이 잘 되어 있는 것 같군요. 그럼 face도 잘 되나 보고요. 이미지 사이즈, 창 사이즈는 1200, 1200으로 할게요. face는 300 곱하기 300이니까 아마 한 4배 정도 사이즈로 창을 만들어 본 거예요. 이렇게 만들었네요. 자, 그러면 이 이미지를 지금 얼굴 이미지를 좀 제가 분해하기 시작할 거라서 어떻게 분해해 나가는지 먼저 펜으로 잠깐 주석으로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미지를 이렇게 불러오잖아요. img는 로드 이미지 한 다음에 face.jpg 이렇게 불러오면 이 img 안에는 되게 여러 개의 뭔가 그 값들이 존재하게 돼요. 갑자기 여러 개의 값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생겨났냐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거 img에 요 밑에는요 가로 사이즈를 뜻하는 width라는 게 하나 생겨요. 그래서 어떤 이미지든 띄우면 내가 300픽셀짜리 이미지 가로 300픽셀짜리 띄우면 300픽셀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width가 하나 생기고요. height라는 것도 하나 생겨요. 그러면 내가 지금 300 곱하기 300이면 여기에도 300이 들어가 있을 테고 얘도 300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겠군요. 그죠? 그리고 저희가 사용해야 될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아이 픽셀즈라는 배열이 하나 생겨요. 이 픽셀즈는요 32비트의 정수형을 가지고 있는 어떤 값이고요. 이 32비트의 정수라니까 뭔가 잘 이해는 잘 안 가는 것 같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아이는 4바이트를 뜻하는 거니까 그래서 R과 G와 B와 알파로 나눠져 있는 각각이 8비트를 가지는 그런 컬러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그런 아이를 되게 무수히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그런 배열이 생기는 거예요. 이 아이는 이 배열의 크기는 물론 배열을 이중 배열로 바꿀 수 있긴 해요. 근데 뭐 지금은 그런 건 하지 맙시다.
배열의 크기는요 300 곱하기 300이라는 엄청나게 큰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9만이겠군요. 9만 개의 픽셀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되는 거고요. 요 각각의 9만 개는 다 RGBA라는 컬러 값을 가지고 있고요. 요 아이는 0x, FF, FF, A3, 9D 뭐 이런 이상한 수치를 가지게 돼요. 요건 16진수인데 요게 이제 각각 두 단위씩 끊어가지고 8비트 256개의 값을 가지게 되죠. 근데 요 각각의 이 두 칸씩 써져 있는 FF, A3, 9D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보잖아요. 우리 포토샵에서도 보지 않아요? HTML을 해봤던 친구들은 다 알고 있을 텐데요. 여기를 컬러 피커로 찍으면 나 이 색깔 찍을래 이러고 컬러 딱 찍으면 여기에 샵 한 다음에 9365 뭐 4 뭐 이런 거 뜨잖아요. 요 컬러가 바로 그 컬러예요. 제가 조금 컬러를 이렇게 막 값을 올려 보니까 흰색에 좀 가까이 가니까 FF222 숫자 둘 뭐 이런 식으로 22 뭐 이런 식으로 6개의 숫자 자리를 만들잖아요.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지금 저희가 꺼내올 거 중에 대표적인 거라서 요 세 가지를 일단 얘가 들고 다닐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얘를 뽑아올 때는 내가 이미지의 픽셀 엄청 많은 9만 개의 픽셀 중에서 150번째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럼 150번째 컬러가 이렇게 뿅 추출돼요. 아, 되게 신기하네요. 그죠? 간단하지 않아요? 엄청 간단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요 해당하는 요 숫자는 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150번째 컬러를 가져오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드로잉을 다 지우고 프로세싱을 다시 켜보겠습니다. 자, 이미지를요 0,0에 300,300짜리 창에다가 한번 그려볼게요. 이미지에 아까 뭐라 그랬죠? 픽셀즈의 어떤 숫자, 요거로 숫자를 불러오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걸 지금 했어 제가. 이렇게 숫자를 불러올 건데 요 인덱스는 뭐가 될지 잘 모르겠네. 인트 컬러는 인덱스인데 인덱스는 뭐가 될지 잘 모르겠어 가지고 저는 인트 인덱스는 150 이렇게 쓸게요. 그럼 150번째 컬러가 제대로 불러졌는지 보기 위해서 백그라운드를 C로 칠해줄 거예요. 여기 가져온 픽셀 어쨌든 색깔이잖아요. 그래봤자 색깔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색깔로 가져와지는 거고 색깔을 C에다가 잠깐 저장해 넣은 거고 이 C를 백그라운드로 집어넣어 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볼까요? 이미지 모드는 센터가 아니라 코너로 바꿀게요. 자, 150번째 픽셀이 한 어디쯤 될까? 여기서 150번째 픽셀이 어디쯤일 것 같아요? 역시 이런 식으로 우리의 대화는 종결되는 건가? 대화가 끊긴다. 급격하게 대화 그냥 말수가 적어지는 나 혼자 떠들고 있었구나 참. 150번째는요 제일 첫 번째 줄에 여기쯤 될 것 같지 않아요? 정중앙쯤? 300픽셀짜리 이미지니까 여기쯤이겠지 뭐. 여기 대충 보니까 여기 녹색이네요. 그죠? 그래서 제가 포토샵으로 한번 켜가지고 이 아이한테 150번째 픽셀 찾아볼까? 도무지 숫자로 셀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걸로 요게 어차피 이렇게 해서 150번째 찾았어. 자, 150번째가 여기 지금 선택되어 있는 거에 요게 150번째 아닐까?
요색인가봐요. 이 실제로 이 색일까? 모르겠네. 나는 이 색이 아닐 것 같은데. 자, 프린트 스크린 해가지고요. 요색이 이 색이에요? 아니네? 아니죠. 왜 아니지?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럼 이 색인가? 150번에 두 번째 있는 색깔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바로 옆에 있는 색깔. 아, 이 색인가 봐요. 이 색하고 거의 유사하게 나오네요. 네, 다르게 나오지. 좀 다르게 나오는 건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약간씩 다르게 나오니까. 요색이에요, 요색. 요색이 실제로 이 색이에요. 네. 왜 이렇게 되냐면, 저는 이 포토샵에서 보는 요 첫 번째 픽셀은요, 요건 1번째 픽셀인데, 프로세싱에서 보는 여기 있는 첫 번째 픽셀은요, 요건 0번째 픽셀이에요. 왜냐면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0부터 시작하거든요. 모든 숫자가. 그래서 한 픽셀 더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150 픽셀이면 151번째 컬러를 픽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충 저는 이 언니의 한 이마에 있는 여드름 색깔 정도 위치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가로가 143에 세로가 92 픽셀인가 봐요. 뭐 잘 모르겠지만 91 곱하기 300 더하기 143이었나요 아까? 143, 142 이렇게 쓰면 0부터 시작하니까 다 숫자를 1씩 줄였어요. 이러면 대충 해당하는 픽셀이 나올 것 같긴 해요. 진짠가 볼까? 뭐 대충만 맞추면 되죠, 뭐 그죠? 정확했어. 그죠? 정확하게 해당하는 픽셀을 찾아냈어요. 엄청난 일을 한 것 같은 느낌인데, 자, 제가 지금 왜 이런 이상한 말도 안 되는 계산식 같은 걸 썼는지는 뭐 좀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제가 확실히 컬러에 해당하는 픽셀 위치를 찾을 수 있다는 건 확실해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창이 왜 여기 밑에 있는 제 메뉴바가 안 보여요? 여기가 있구나. 이거 왜 여기가 있어요? 아하. 미안해. 내가 약간 컴맹기가 있어가지고. 이거 또 편집해야 되네. 귀찮아. 자, 요 이미지에 해당하는 픽셀 찾는 건 제가 프로그래밍 가르칠 때마다 언제나 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복잡한 건 아니고요. 요게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 줄 총 5픽셀이에요. 0, 1, 2, 3, 4, 5번째 줄. 그래서 총 6개의 픽셀이에요. 이런 식으로 6 곱하기 5짜리 이미지를 뭔가 이미지에서 X좌표가 4고 Y좌표가 3인 위치에 이 위치의 픽셀 번호를 찾아낸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가 지금 프로그램이 얼마나 복잡할 줄 알고 이미지가 얼마나 클 줄 알고 이걸 계산하고 앉아 있겠어요. 하지만 저는 제 첫 시간부터 제가 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죠?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이 고통도 감수하고 세보겠어. 22, 23, 24, 25, 26, 27, 28, 29, 22번째네요. 그죠? 예. 사실 이걸 계산하는 방법은 무지무지 간단하긴 해요.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얘가 여기 해당하는 픽셀, 그러니까 네 번째 줄 결국은 이제 3픽셀이죠. 위에서부터 0, 1, 2, 3번째 있는 줄이라고 치면 0, 1, 2, 3에서 네 번째 줄은 일단은 계산할 필요가 없고요. 세 번째 줄까지는 일단 꽉 채워서 픽셀을 다 수치를 다 넘겨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세 줄은 그냥 통과해요. 내가 지금
y 좌표가 3이면요. 0부터 3까지니까 결국은 0, 1, 2까지는 다 그냥 무시하고 다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무시하면 곱해주면 되는데 놀랍게도 0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좌표가 3이면 이게 3칸이 돼요. 아, 좋네요. 그죠? 3칸 곱하기 요거 다 더해주려면 가로 사이즈를 곱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군요. 그죠? 가로 사이즈는 6이잖아요. 그러면 18 픽셀까지는 일단은 진행을 한 거예요. 0서부터 시작해서 17까지 18 픽셀이 나와요. 그럼 18칸을 일단 지나갔어. 그러면 19, 20, 21, 22, 23번째 칸까지만 찾아주면 되는데 요거는 그냥 더해주면 이게 플러스 1인 23칸이 나오잖아요. 근데 23칸이 나오는 걸 특별히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X좌표도 0부터 시작하니까 네 번째 칸에 들어와 있다고, 네 번째 순번에 들어와 있다고 치면 다섯 번째 칸에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번째 순번이니까 다섯 번째 칸 하고 동일한 거고, 결국 그냥 4만 더해주면 네 번 칸이 지나간 거니까 이렇게 더해주기만 하면 결국 X좌표를 더해주는 거지. 이러면 22이라는 숫자가 그냥 자동으로 추출돼요. 요거 인덱스 번을 어떻게 인덱스는 순번이라는 뜻이에요. 인덱스에서 어떻게 찾아주면 되냐면 수식으로 찾으면 x 더하기 y 곱하기 가로 사이즈 이렇게 찾으면 돼요. 0부터 시작하는 순번을 감안했을 때 이렇게 계산하면 너무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요걸 이제 일단 지워주고요. 모든 드로잉을 잠깐 지워주고, 어차피 이거 저희 영상으로 다 뜰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요 위치를 일단은 x 더하기 y 곱하기 300 이렇게 쓰면 되는 건데, 이 x랑 y를요 저희 마우스 위치로 한번 계산해 볼까요? 아이고, 마우스 x 마우스 y 이렇게 쓰면 인덱스 번이 마우스 위치를 특정해 가지고 백그라운드를 칠해 주게 되겠군요. 플레이 해볼게요. 굉장하죠? 제가 지금 마우스 끌고 다니면 그거에 따라서 막 색깔이 변해. 근데 제가 이거 바로 에러 만들어 볼게요. 에러 뿅, 바로 에러 나죠. 그죠? 마우스가 화면 바깥으로 너무 멀리 떨어지면 바로 이런 에러를 내요. 무슨 에러냐면 어레이가 야, 네가 지금 순번이 약간 내가 가지고 있는 바운스를 벗어났어. 너 너무 큰 숫자를 불렀어. 혹은 너무 작은 숫자를 불렀어. 이런 에러거든요. 그러면 마우스 X랑 마우스 Y가 뭐보다 크면 안 되겠어요? 300보다 크거나 같으면 절대 안 돼요. 둘 다 이미지 사이즈보다 커지면 안 돼요. 뭐 어찌됐든 근데 뭐 그렇긴 하지만 저희가 지금 그거 부르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렇구나 뭐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예. 자, 그러면 요 아이는 주석 처리를 저희가 하고요. 이거 한번 써볼래? 이미지는 아무거나 300 곱하기 300짜리 이미지를 하나만 구하시고요. 요렇게 타이핑 해가지고 내가 지금 창 한번 띄워서 이렇게 색깔을 추출하는 코드를 한 번만 만들어 보세요. 자, 여러분 되게 흥미로운 걸 이제 바로 만들기 시작할 거예요. 넘어가도 돼요? 자, 요 아이를요 백그라운드 요 코드 혹시 모르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제가 보내놓을까? 백그라운드는 일단은 흰색으로 칠하는 걸로 하고요. 이미지는 안 칠할게요. int y는 0서부터 시작해서 y가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이미지의 하이트 값은 불러올 수 있다 그랬죠? 그죠? 이미지의 하이트 y 플러스 이렇게 중괄호 닫으면 어때요? y가 0서부터 시작해서 y가 이미지의 높이만큼 300번 반복하는 거겠지? 반복하는 반복문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요 반복문을 그대로 안에다가 이렇게
복사를 해 넣을게요. 복사를 해 넣고요. 요번에는 X축을 가지고 이미지의 가로 사이즈만큼 반복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X가 가로 사이즈만큼 반복하는 거니까 X는 300번 반복하는 걸 되죠. 그러면 X축이 300번 반복하는 동안, Y축이 300번 반복하는 동안 매 회에 X축 300번 반복도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300번 할 때마다 매번 300번을 반복하니까 300 곱하기 300이니까 9만 번 반복하는 반복문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 int index는 x 더하기 y 곱하기 이미지의 width 이렇게 쓰면 어때요? 이미지의 인덱스 번이 만들어진 거겠네요. 그죠? 오, 엄청 쉽게 만들었어요. 자, fill 한 다음에 이미지의 픽셀즈의 인덱스, 해당하는 픽셀즈의 인덱스 번을 하나만 사각형을 fill 할까? 우리 원래 이러면 사각형을 그리는 거니까 rect 한 다음에 x, y, 1, 1 이렇게 사각형을 하나만 그려볼게요. 제대로 안 그려져. 문제가 좀 생겨요. 근데 어쨌든 그려볼게요. 그러면 채우기를 해서 이미지의 픽셀 값만큼, 그러니까 픽셀 값에 해당하는 픽셀 위치를 뿅 찾아가지고 거기 가서 해당하는 픽셀의 컬러를 추출해내서 그걸로 사각형을 그리는 거야. 그럼 이미지를 그리는 거랑 지금 똑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지. 되게 이상한 짓을 하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나오는지 플레이 해볼게요. 시커멓게 나오지? 제대로 안 나와. 왜 이렇게 나오냐면요, 스트로크가 검은색으로 먹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노 스트로크를 반복문 제일 위에다가 노 스트로크라고 써줄게요. 그리고 다시 플레이를 해보니까 이미지를 똑같이 그렸어. 야, 이런 쓰잘데기 없는 짓을 하느라고 이걸 그리고 앉아있네? 그죠? 근데 이 쓰잘데기 없는 짓이 이제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 돼요. 자, 여기까지 한 번만 써보실래요? 이 다음에 변화는 너무 극적이라서 극적인 걸 코드를 짜는 것보다 여러분이 좀 덜 극적인 걸 짠 다음에 극적인 걸 직접 경험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극적인 변화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X에다가요, 이렇게 4 곱해주고요. Y에다가도 4를 곱해준 다음에 플레이 한번 눌러볼래요? 얼굴이 이렇게 점점이 분해됐어요? 별로 놀랍지 않구나. 자, 그러면 여기에 한 3 곱하기 3으로 사각형을 바꿔볼까요? 망점이 보이긴 보이는군요. 네. 자,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미지 사이즈는 300이고 가로 사이즈나 세로 사이즈는 300이고요. 이미지 창 사이즈는 1200 곱하기 1200이니까 4 곱하기 4를 XY 좌표에다가 해주면 맨 처음엔 0픽셀에다가 사각형을 그리고요. 그 다음 픽셀은 곱하기 4니까 1이 아니라 4픽셀, 그 다음엔 8픽셀, 그 다음에 12픽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점프해서 점을 찍는 거예요. 그래도 창 사이즈가 1200이니까 가로 사이즈 300 곱하기 4 해봤자 1200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만했던 이미지를 4배 뻥튀기를 한 거죠. 그냥 아주 정확하게 뻥튀기를 하려면 가로랑 세로 사이즈를 4인 사각형을 그려주기만 하면 그냥 정확하게 뻥튀기가 돼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정확하게 뻥튀기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기도 하고, 저는 y 플러스 플러스 위치에다가 y는 y 플러스 3이라고 써주고요. x는 x 플러스 3. 혹은 만약에 조금 이렇게 써주셔도 괜찮아요. x 플러스 이퀄 3, 이게 똑같은 뜻이에요. x는 x 플러스 3과 x 플러스 이퀄 3은 똑같은 계산식이에요. 약식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러면 x가 0, 1, 2, 3, 4 이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0, 그 다음엔 3, 그 다음엔 6 이런 식으로 중간에 2픽셀씩을 그냥 스킵하고 지나가요. 그래서
뻥튀기는 똑같이 됐는데, 근데 이렇게 조금 이렇게 드문드문 사각형을 그리는 그런 현상이 생기죠. 자, 그러면 기왕 이렇게 된 거 엘립스라고 쓰고요. 뭐 한 8 곱하기 8짜리로 원을 그릴 거야. 이런 식으로 써보면 원도 이렇게 그려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동시에 여기 필이라고 뭘 써놓은 요 인덱스 이미지 요 픽셀 값 있죠. 요 아이를 가지고 플롯 gr은 브라이트니스 한 다음에 해당하는 픽셀 이렇게 넣어주면 gr은 그냥 사이즈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픽셀의 사이즈가 아니라 명도 값이 나오거든요. 명도 값을 가지고 여기다가 바로 8 곱하기 8 대신 넣어주면 뭔가 괴상한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되게 괴상하지? 왜 이렇게 괴상한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브라이트니스 값 가져온 거를 0.1만 조금만 곱해 볼까요? 그래서 브라이트니스 값이 왜 이렇게 막 덩치가 큰 원이 그려지냐면 브라이트니스 값은 0서부터 255까지 숫자를 엄청 큰 숫자를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0.1을 곱해주면 0서부터 25로 확 줄어들 거예요. 조그맣게 만들어서 한번 플레이 해볼게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는군요. 마음에 들어야 될 것 같지만 실제로 마음에 들지 않죠. 왜 마음에 안 드냐면 밝은 데는 원이 큰데 어두운 데는 원이 작아 보이잖아요. 예. 이거는 어두운 데서 보이는 요 픽셀들이 사실은 밝은 데가 사이즈가 작고 어두운 데가 사이즈가 커져야 될 것 같아서 그런 건데, 그래서 요 아이를 브라이트니스로 받아온 요 아이를 괄호로 또 다시 묶어준 다음에 255에서 브라이트니스 값을 빼주고 그걸 가로로 묶어놓고 0.1을 곱하는 아주 복잡한 수식을 썼어요. 그러면 브라이트니스 값은 0서부터 255니까 255에서 0서부터 255인 이 숫자를 빼주면 0에서 255였던 게 255에서 0으로 바뀌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역전을 시킨 다음에 다시 0.1을 곱해주면 이런 그림이 나와요. 사실 이렇게 그려놔도 썩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저는 한 0.05를 곱해주는 걸로 했고요. 여기 채워주는 이 필 값은 그냥 검정색으로 칠할래요. 어쨌든 뭐 여기 지금 픽셀 값의 명암 값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뭐 굳이 뭐 픽셀 값까지 추출해 가지고 만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점묘화 같은 걸로 변경을 해봤어요. 지금 코드를 겨우 한 7줄 짠 건데 이런 거 금방 만들어낼 수 있어요. 요거 잠깐 먼저 보내드리고요. 제가 다시 원래대로 복구를 할 건데 아까 원래 제가 하려고 그랬었던 첫 번째 샘플을 보여드릴게요. 캡처한 다음에 비디오 뭐 이런 거 만들었었잖아요. 그래서 비디오는 뉴 캡처 한 다음에 this에 저희가 300 곱하기 300인가요? 그러면 320에 240, 저는 320, 240짜리로 캡처를 할게요. 비디오 스타트 한 다음에 마지막에 저희 함수 캡처 이벤트 하시고 캡처 C 하고 C.read 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있는 비디오 대신 여기다가 이렇게 비디오를 넣어주고, 우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설마? 안 되죠, 당연히. 여러분 미안해. 내 잠깐 카메라를 좀 끌게요. 우와, 리얼타임으로 점묘화를 만들었어. 네, 저희 지금 이미지 코드 짠 거 진짜 간단하게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320, 240으로 했으니까 4배를 키워주려면 1280에 960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만들었네요. 엄청 간단하죠. 엄청 간단한데 효과가 좋죠. 자,
자, 요 샘플은 어차피 여러분 지금 작성해서 실패를 했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좀 다 생겼기 때문에 제가 그냥 코드로만 남겨 놓을 테니까 집에 와서 한번 저 프로세싱 카메라를 어떻게든 작동을 시켜가지고 요걸 한번 구현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 코드는 한번 직접 각자 타이핑을 해서 경험을 해보시고, 그리고 30분에 다시 수업을 시작하는 걸로 할게요. 자, 저희가 이제 지금 할 건 뭐냐면요. 저희 지금 이미지 이렇게 해가지고 불러와서 여기 이렇게 동글동글동글동글동글동글하게 원 그려가지고 명암 같은 걸 표현하는 걸 했잖아요. 그러면 요번에는 뭘 할 거냐면요. 가로로 이렇게 선을 그을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데가 있으면 이렇게 움푹 파이게. 이렇게 움푹 파이게. 그럼 어두운 데 이렇게 점점 파여서 어떤 데는 좀 덜 파이기도 하고 이래서 막 이렇게 해서 명암을 표현하는데 가로 라인으로만 다 표현할 수 있기도 하지 않겠어요?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모든 드로잉을 지우고 다시 프로세싱을 켜서요. 저희 라인 그리는 거 뭐 무지무지 간단하잖아요. 코드로는 되게 간단하죠. 비긴 쉐입, 엔드 쉐입만 쓰면 되는데 여기다가 비긴 쉐입 이렇게 쓰고 여기다 엔드 쉐입 이렇게 쓰면 되죠. 그리고 엘립스 대신 저희 뭐 찍어요? 버텍스 찍으면 되죠. x 곱하기 4, y 곱하기 4 이렇게 버텍스 찍어 놓으면 되는데 저희 필 헤어 안 해요? 할 필요가 없죠. 네, 필은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스트로크는 당연히 해야 돼요. 검은색으로 라인을 그릴 거고요. 필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no fill 이렇게 써줄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훑어보면 아까 썼던 코드 그대로 썼는데 비긴 쉐이프, 엔드 쉐이프로 X좌표 쭉 연결되는 반복문 앞뒤로 비긴 쉐이프, 엔드 쉐이프를 넣어줬어요. 그러면 이 안쪽에 점만 찍어주면 가로선을 긋겠다라는 뜻이겠죠? 그죠? 네. 엄청 간단해졌어요. 근데 X좌표 곱하기 4, Y좌표 곱하기 4 이렇게 써놨으니까 얘는 X좌표가 계속 늘어날 때마다 Y좌표는 어차피 고정되어 있을 테니까요. 매번 반복할 때마다 X좌표가 늘어날 때마다 그냥 가로선만 쭉 그리는 뭔가 이상한 게 나올 것 같아요. 별거 아닌 것 같아. 실제로도 별거 아니네. 그죠? 가로선만 그리고 앉아 있으니까. 근데 여기다 뭘 곱하면 뭘 더해주거나 곱해주면 요게 명암에 따라서 올라오거나 내려가거나 할까요? 그레이 값. 여기는 GR 값만 넣어주면 돼요. 여기다가 Y축에다가 플러스 GR 이렇게 써주기만 하면요. 그레이 값 어때요? 저희 브라이트니스에 반응해가지고 어두우면 사이즈가 커지고 밝으면 사이즈가 작아지고 뭐 이런 걸 만들려고 GR을 썼었잖아요. 그러니까 요 아이를 그냥 Y축에만 넣어줘도 금세 요런 명암을 표현하는 라인을 그려낼 수가 있어요. 네. 지금 원의 크기 대신 요걸 그려 넣었을 뿐이에요. 요게 이제 조금 극적으로 변화하지 않다 보니까 0.2 정도를 곱해줄게요. 그랬더니 좀 극적으로 변화하죠. 그리고 Y가 띄엄띄엄 지금 라인을 그리고 있는데 그냥 일씩 더해주면 띄엄띄엄이 아니라 되게 촘촘하게 라인을 그릴 거 아니에요. 촘촘하게 라인을 그리는 것도 써주고 훌륭한 것 같은데요. 255로 역전시켰던 건 다시 뒤집어주고 좀 무서운데요? 그죠? 예. 뭔 상관이야? 무서워도 상관없죠, 뭐,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X좌표는 너무 이렇게 지글지글한 것 같으니까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더 띄엄띄엄 그리게 뭐 한 8마다 한 칸씩 그릴 수 있게 이렇게 8씩 점프하게 해놨어요. 반복문을. 그랬더니, 대충 얼추 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선이 이렇게 직선이 너무 심하고 조금 너무 띄엄띄엄 그렸나 보다. 이렇게 너무 직선이 심한 것 같아서
여러분 직선이 심할 때 라인을 그리는 더 좋은 방법은 버텍스가 아니라 뭐죠? 커브 버텍스죠. 커브 버텍스로 바꿔주니까 이런 식으로 라인을 그렸어요. 어때? 별로 바꾼 것 같지도 않은데 갑자기 막 극적으로 변하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좀 이따 코드를 한번 짜보는 걸로 하지만 금요일이 개교기념일이래요. 자, 제가 아까 이상한 거 또 제가 그 비디오 캡처했을 땐 이거야 뭐 이런 얘기 했던 거를 여기다 바로 적용을 해볼게요. 비디오 캡처에 저희 원래 할라 했었던 거는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1280에 960 그리고 여기는 이미지 대신 다 비디오. 여기 저 지금 비디오를 여기 써야 되는데 비디오를 안 썼네. 브라이트니스를 이미지에서 추출해 왔네요. 와, 리얼타임으로 라인으로 배경을 그려내는 이런 놀라운 그림 같은 게 나오죠. 신기하죠? 예, 별로 이렇게 수정한 것도 없어요, 사실. 그래서 뭐 이렇게 약간 더 촘촘하게 그려내면 안경 같은 거는 추출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원래 그림보다는 조금 더 추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높이도 약간 더 높게 교정을 한다면 네. 그리고 Y축 촘촘한 걸 조금 덜 준다면 속도가 약간 빨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속도 확실히 빨라졌군요. 자, 요거는 참고하시라고 제가 지금 비디오 코드랑 이미지 코드를 분리해 가지고 계속 보내주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원래 코드로 다시 돌아가서 자, 원래 코드로 다시 돌아가서요. 자, 요렇게 만들어진 코드는 너무나 다행히도 저희 PDF로 출력할 수 있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사실 이거 굳이 만든 이유는 어차피 지금 비디오 가지고 하는 거 어그러졌으니까 PDF로 바로 만들어 보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드로우에서 저희가 요번에는 약간 코드를 조금 교정을 해볼 거예요. 왜 코드를 교정할 거냐면 저희 셋업에서만 요거 캡처할 수 있게 보통은 계속 코드를 짰었거든요. 기억나세요? 근데 제가 지금 스페이스바 같은 키 같은 걸 눌렀을 때 그럴 때 캡처가 그냥 실시간으로 뿅뿅 이렇게 한 장씩 되게 PDF 캡처가 되도록 프로그램을 하나 교정을 해볼게요. 제가 지금 진도가 너무 빨라요? 혹시? 진도가 빠르든 안 빠르든 난 못 알아듣겠거나 그런 거예요? 네, 그런 걸 수도 있어. 네. 자, 제가 지금 캡처를 할 건지 말 건지를 불리언 변수로 하나, 불리언은 뭐냐면 참과 거짓을 저장할 수 있는 아이예요. 레코드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 이 아이한테 false라는 값을 줬어요. 그런 다음에 keypressed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요. 만약에 키가 S키를 눌렀어. 그러면 레코드는 true 이렇게 출력하도록 할 거예요. 자, 이게 S키가 눌렸을 때 레코드가 true인지 아닌지는 눈으로 확인해 보려고 밑에 print ln 한 다음에 레코드 스타트 뭐 이런 텍스트를 출력하도록 할게요. 지금 레코딩이 되는 건 아니에요. 뭘 한 거냐면 레코드가 false라는 값을 가지고 레코드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변수가 S키를 눌렀을 때는 true로 바뀌게 했어요. 거짓이었던 아이를 S키 누르면 참으로 바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참으로 바뀔 때마다 레코드 스타트를 이렇게 뭔가 출력하게 해줬어요. 플레이 해보면 여기 검은색 창을 한번 눈여겨 봐주세요.
S 이렇게 누르니까 레코드 스타트 이렇게 출력되죠. 또 S 누르면 또 이렇게 출력이 될 거예요. 그러면 레코드가 참일 때만 여기 있는 아이를 PDF로 만들어주는 코드를 짜볼게요. begin 레코드 한 다음에 PDF 하고 recorded.pdf라는 파일로 저장을 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에는 end record 이런 식으로 막아줄 거예요. 그러면 얘는 드로우 하는 동안 계속 레코딩해서 문제가 좀 생겨요. 플레이 해볼게요. 여기 recorded라는 PDF 파일이 생기는데 186이었다가 0이었다 186이었다 0이었다 계속 그러거든요. 드로우를 하면서 무한대로 계속 얘를 캡처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얘 스탑 해줘도 레코드가 잘못된 파일이라고 에러가 나거나 할 거예요. 예, 저는 이런 에러가 났어요. 아, 너 이거 잘못된 파일이야. 열 수 없어. 이렇게. 왜냐하면 레코딩을 그냥 무조건 하려고 하기 때문에 ESC를 종료를 해버리면 얘가 그냥 레코딩을 하던 도중에 그냥 꺼져 버리는 거라서 요거는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 드로우에서 중간중간 캡처할 수 있다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만드는 거니까 너무 이렇게 심각해 하지는 마세요. 레코드가 참일 때만 비긴 레코드를 걸어주고 레코드가 참일 때만 엔드 레코드를 걸어주고 이렇게 해주면 사실 레코딩이 이 스페이스바 S를 눌렀을 때 한 프레임만 딱 레코드 되게 할 수도 있어요. 이 레코드는 근데 레코딩이 다 끝났을 경우에는 폴스로 바꿔주는 뭔가 수를 써야 되는데 제가 지금 말을 하고 나니까 이건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고 그냥 넘어갈게요. 네, 플레이 해보고 S키를 뿅 누르니까 그리고 다시 끄면 지금 만들었던 이미지는 이렇게 PDF로 레코딩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제 컴퓨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막 떨리는 거 보셨나요 지금? 자, 근데 뭐 제가 지금 요 여자 얼굴을 하려고 지금 이걸 막 엄청 애써서 만든 건 아니고요. 아까 썼던 그 작업 이미지를 똑같은 걸 만들어 주려고 지금 요런 이상한 짓을 한 거예요. 300 곱하기 300짜리 이미지를 하나 만들고요. 컴퓨테이션이라는 텍스트를 검은색으로 쓰는데 저는 서체를 그냥 로보토 슬랩 세리프 같은 걸 쓸게요. 슬랩 세리프를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야, 이거 왜 제 거 왜 이러는 걸까? 아, 컴퓨터 좀 이상해. 자, 밑에 로보토를 아까 모노체 같은 걸 써볼까? 그냥 저는 로보토 블랙 같은 걸 써볼게요. 엄청 강하게. 얘는 한 34 정도로 사이즈를 줄이고요. 어우, 자간 안 맞는 거 봐. 이거 어떡하니? 이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글에서 배포하는 서체 문제니까. 자, 이 아이를 저장을 해서 텍스트란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자, 요번에는 페이스가 아니라 텍스트란 이름으로 글자를 한번 불러와 볼게요. 어떻게 되나 볼까요? 글자 제대로 불러와지는 것 같아요. 0.1 정도 곱해가지고 높이를 좀 줄여줄게요. 아, 너무 심해요, 저는. 그래서 0.5 정도로 더 줄여볼까요? 읽을 수 없죠. 읽을 수 없는 거 느껴져요? 네. 얘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이거 간격을 좀 줄이면 좀 나아지긴 하지만 요렇게 서체를 만들 때 가장 큰 서체를 이렇게 라인으로 올릴 때 가장 큰 문제는 이 아이가 명암차 그러니까 0하고 255만 존재할 때는 제대로 라인을 그려내지 못한다는 아주 가장 큰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이 아이를 제가 레스토라이즈를 하고 불행하게도 뭐 가우시안 블러 같은 거를 좀 줘서 이 정도로 흐릿하게 만들어서 명도의 단계를 되게 넓게 줘야지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 같은 그런 부드러운 텍스트 조합 같은 걸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다시 라인의 두께를 조금 올려야겠군요. 높이 같은 걸 살짝 올려야겠군요. 자, 요 정도로 한 1.5, 0.15 정도 올려놓고 제가 S키를 눌러서 레코드를 켜져 있었군요. 세이브를 눌러서 레코드를 해주고요. 이제 다시 recorded.pdf를 열어볼게요. 아까 깨지는 거랑은 다르게 실제로는 그림이 꽤 미려하게 나오죠. 그죠? 자, 여기까지 작업을 제가 코드를 짜봤고요. 요거는 샘플로 잠깐 보내드리도록 하지만 잠시만요. 잠시 요 코드에 살짝 지금 너무 어려운 게 들어가 있어서 제가 지금 어려운 걸 좀 다 걷어내고 다시 보내드릴게요. 아이고. 내가 지금 여러분 눈치를 보고 있어 사실. 죄책감이 느껴진다랄까? 자, 요 코드 가지고 지금 똑같은 이미지를 만들어낸 거니까 타입페이스로 그래픽을 하나, 이렇게 블러가 상당히 많이 먹어있는 그래픽을 하나 그려보시고 요 텍스트로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솟아오르는 글씨 같은 걸 한번 만들어 보세요. 뭐 요건 표현은 다양하게 할 수 있긴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약간 유순한 커브 버텍스를 이용한 그래픽으로만 만들어 봐주세요.